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결혼 2년 후 이혼까지 하게 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꽤 오랜 기간 후유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편이었던 호영 씨와는 33살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프리랜서로 통영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호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초청이 되어서 외국 분들의 통역을 담당했었죠. 꽤 높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사이에서 호영 씨가 외국 분들을 인솔하면서 저에게 통역을 부탁했고, 호영 씨가 일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옆에서 대신 통역을 해줬습니다. 호영 씨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매끄러운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정말 중요했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동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고 일주일 정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미팅 자리에 통역을 하면서 처음 보게 된 다른 한 분이 오셨고 그분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고 호영 씨 회사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있는 자리에 끼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옆에 다가가 말을 붙이면서 호영 씨 회사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걸 통역해 주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며 어눌한 표정과 시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수화를 시작했고 제가 수화를 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은 놀람과 동시에 저를 보며 수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걸 수화로 통역해 주었고 그걸 본 호영 씨는 엄청 놀란 눈빛으로 저를 계속해서 바라봤네요. 놀랄만도 했죠. 저는 통역을 하러 온 거지 수화를 하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수화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웠고 살다 보니 아빠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 쓰이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호영 씨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저도 싫진 않았던 이유가 일주일간 대화할 시간이 꽤 있었고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사람 꽤 괜찮다고 느꼈었죠. 그렇게 통역 일이 끝나고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서로 연인 사이가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호영 씨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싶어 했어요. 저희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호영 씨 집안은 저희 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라 솔직히 부담되긴 했어요. 우리 집안은 호영 씨와 다르게 많이 부족해서 분명 호영 씨 부모님께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정말 괜찮겠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해도 우리 부모님 만날 일 별로 없잖아. 식당 일 하고 계셔서 워낙 바쁘시니까. 아주 가끔 얼굴 볼 텐데 우리도 한가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안이 무슨 사짜 집안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비웃어. 우리 그렇게 부자 아니야. 그리고 서로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건 호영 씨 생각일 뿐이지. 부모님들은 원래 집안도 보고 며느리 될 사람 직업도 보는 거야. 호영 씨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주셨고 좋은 집안에 결혼시키고 싶으시겠지.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호영 씨도 나중에 결혼하고 잘 키운 자식 좋은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겠어? 나는 내 자식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건데 인성 바르고 미래의 내 자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이것저것 따지는 집안이면 나도 싫고 결혼시키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나 믿고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도 되는 거지? 호영 씨는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프로포즈 해왔고 결국 저희 집안을 공개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보고 많이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절대 그런 표정 내비치지 않았고 밝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빠를 보며 그동안 연습을 꽤 많이 했는지 꽤 자연스러운 수화가 나왔어요. 아빠는 호영 씨가 아직 서툴지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많이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네요. 아빠는 원래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청각을 잃게 되었죠.
선천적 청각 장애인보다는 말은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눌하신 편입니다. 저희 엄마도 호영씨가 마음에 든다며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호영씨와 좋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집안이 활기가 돋고 오래간만에 웃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호영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기에 저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식당 일을 하고 계셔서 늦은 시간 호영씨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며 맞아주신 어머님과는 달리 아버님께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어느 정도 호영씨가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호영씨를 향한 제 마음 충분히 어필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난생 처음 인사드렸던 자리라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말까지 더듬게 되었죠.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님께선 귀엽게 봐주셨고 아버님께선 묵묵하게 제 시선을 피하며 불만이 많은 듯 제가 꺼낸 얘기에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호영씨는 결국 아버님과 따로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아버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둘이서 남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이나 꺼냈네요. 어머님, 호영씨와 저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앞으로 살면서 제가 정말 잘할 테니 호영씨와의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나는 너희들만 좋다면 당연히 결혼시키지. 그런데 저희가 워낙 꽉 막혀있는 사람이라 답답한 부면이 좀 있어. 나랑 호영이가 잘 설득시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은 시간에 상견례 날 잡았으면 하는데 호영이랑 얘기해서 날짜 알려주면 그때로 맞출 테니 편하게 있다가 들어가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호영이 방에 들어가 좀 쉬어. 어머님과 대화하면서 그래도 긴장이 좀 풀렸는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고지식한 분이라며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셨지만 아버님과 대화 후 방에 들어온 호영씨와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며 다시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호영씨 입에서는 상견례 날짜 잡자는 말이 나왔고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어색한 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님께서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아빠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고 아버님께서는 그제야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저희 식당에 매달 한 번씩 오시는 분 맞죠? 생수 배달하러 오시잖아요. 이런 데서 다 보고 세상 참 좁네요. 우리 집사람이 생수 계약을 해서 생수만 교체해주고 빈통 수거해가는 모습만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생수 배달이 가능한가 봐요.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대도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 20리터짜리 생수를 번쩍번쩍 드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 봤네요. 아직 정년은 안 되셨나 봐요. 아, 제 얘기를 듣지 못하시지? 앞으로 서로 얼굴 보게 될 일이 꽤 자주 있을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주어진 환경에서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이런 일도 감사해야죠. 안 그런가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된 저는 멍하니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님과 호영씨는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이어붙였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웃자고 한 말 아니고 속으로 생각했던 말 한 거라며 상견례 자리를 망치려고 분위기를 이끄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얼굴 뵌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한 소리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호영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 부모님께 납작 엎드려 아버님께서 생각 없이 뱉은 말들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모두가 당황했고 그걸 본 아버님께서 엄청 놀라셨는지 화를 내며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치자 호영씨는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라며 엎드린 상태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호영씨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고 아버님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희 부모님께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처음 밝았던 분위기는 사라져버렸고
서로 얼굴빛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이 터지게 되면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자리 마련하게 된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니 감정이 올라와 진정되지 않았고 제 모습을 본 아버님께서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 없이 다른 곳만 응시하며 자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네요. 그렇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졌고 호영 씨는 제 마음 달래주려고 늦은 시간 저희 집 앞으로 나와 맥주 한잔 하자며 기분을 풀어줬어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은 하지만 그때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 1, 2년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상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울리고 그걸 받은 호영 씨는 저에게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아버님이었죠. 전화 온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서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한 사과였어요.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저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네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신혼집에서의 결혼 생활은 정말 좋았죠. 시부모님 얼굴 볼 일도 많지 않았어요. 식당 일이 워낙 바쁘셨고 저희도 각자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었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신혼생활 2년 정도 되었을 때 엄청난 일을 겪게 되고 말았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님께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금요일에 아버님 식당에 가서 저녁 먹자고 호영씨가 물어보길래 인사드리러 간 지 꽤 오래돼서 좋다고 말했죠. 그렇게 퇴근 후 호영씨와 만나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식당 앞에 아빠가 일할 때 사용하시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생수 배달하러 오신 걸 보고 차 안에서 호영씨가 주차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과 아빠가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너무 놀란 저희는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버님께서 아빠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매달 수거해 가시는 빈 생수통에 음식물이 가득하게 차 있었고 그걸 몇 통이나 채워놨길래 아빠와 신랑이가 벌어졌던 건데 음식물이 담겨있던 생수통을 하나 열더니 그걸 아빠 얼굴에 뿌리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다시는 생수 배달 자기 매장에는 오지 말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해 무슨 일인지 아버님께 화를 냈고 아빠와 수화로 대화를 하니 아빠가 저번 달에 생수 배달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생수통으로 음식을 먹고 있던 분의 머리를 치게 되었는데 그 음식이 얼굴과 몸에 묻게 되면서 죄송하다며 세탁비까지 드리고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그걸 본 아버님께서 그냥 넘어가기 싫으셨는지 물을 다 먹은 생수통에 음식물들이 빠지는 하수구 배관을 연결해서 음식물을 모두 담아서 반납을 했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거해서 가져갈 빈 생수통이 5개 정도였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고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중 한 통의 뚜껑을 열어 아빠 얼굴에 마구잡이로 뿌려대기 시작한 거였죠. 청각장애인이라고 아빠를 무시하는 건지 저런 행동을 한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빠를 그동안 무시하고 밀치고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식당 사장이라고 갑질을 하고 있었다는 주민분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동네 분이라 참고 있었지만 얼굴에 음식물을 뿌린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듣게 되었죠. 아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밉보일까봐 참고 있었다지만 제 속은 벌써 다 문드러졌었죠. 그럼 엄마라도 말리고 있어야지. 왜 이런 상황들이 온 걸 얘기 안 한 건데?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면 뭐든지 상황을 봐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생수만 잘 교체해서 가져가면 되지. 걸음걸이도 문제 있니? 왜 주변 사람들 음식 먹는데 꼭 한 번씩 툭툭 치고 가는 건데? 그리고 좀 씻으라 해. 몸에서 어찌나 땀 냄새가 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상 쓰는지 알아? 가뜩이나 사람도 줄어든 판국에 있던 손님마저 다 떠나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런 일 있으면 저나 호영 씨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죠. 그냥 작정하고 괴롭히시려고 하신 행동 같은데요? 어떻게 어머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저희 아빠 듣지만 못하시는 거지 감정까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시부모님 절대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난리치셨고 뭣도 없는 며느리 걷어들였더니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쪽쫓다면서 저한테 얼굴 들이밀고 한 대 때릴 기세로 아버님께서 나오자 아빠가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생수통에 담겨있던 음식물들 죄다 아버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빠가 하신 행동을 보시고 비명을 지르자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보고 있는 어머님의 얼굴에도 똑같이 음식물을 부어버렸네요. 그걸 본 호영 씨는 고개만 떨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차에 가서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나왔고 지금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분들이 와서 난리가 난 식당에 저희들을 보고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설명해달라며 호영 씨에게 말을 걸자 아빠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 시부모님께서 먼저 업무 방해를 했고 청각 장애인이라며 하대하면서 인격 모독에 수거해야 할 빈 생수통 안에 음식물까지 넣어버렸다며 시부모님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고 시부모님께서 호영 씨의 행동에 분노하시면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난리쳤네요. 그런데 경찰분께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서 생수통에 넣었냐고 설명해달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횡설수설하길래 경찰분께서 주방을 확인해보니 음식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설치해서 바로 배수관으로 빠지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에 걸리는 일을 저질렀고 환경부에서 조사까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네요. 결국 위생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 장사를 해왔었고 상당히 많은 양을 몇 년 동안 하수도로 흘려보낸 불법적인 문제 때문에 3개월의 영업정지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시는 일에 대한 영업방해와 함께 인신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고 호영 씨와 계속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끊고 결혼 생활 유지하기에는 서로 간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걸 잘 알고 있었던 호영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왔고요. 그렇게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었는데 최근에 우연찮게 호영 씨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을 지나쳤는데 폐업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에게 물어보니 그때일 이후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다시 장사를 했는데 소문이 너무 나쁘게 퍼져 파리만 날렸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 체인점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망했다고 말하길래 호영 씨가 걱정돼 핸드폰을 꺼내 문자라도 해볼까 생각하며 한참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어차피 이혼했고 남남인 것을 더 이상 미련두지 않으려고요. 체인점이 10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나쁜 인성 때문에 모든 식당이 폐업했다는 말을 듣게 되니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품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평생 자기 잘못을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살던 집 처분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벌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아빠가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일하고 있던 도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귀도 안 들리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려나 하고 물어봤어요. 아빠, 귀도 안 들리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엄마, 들을 준비 됐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의 앞날을 막은 것 같아. 미안하다.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네요. 듣지 못하는 아빠에게 괜찮다고 아빠 덕분에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이 세상에 아빠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아빠가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로 처음 통화해 봤습니다. 저희 가족이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부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은 삶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